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은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이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간 대화 채널이 있던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가 대북 접촉 채널 유지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고 미북, 남북 등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를 비롯해 여러 방식이 병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대해 아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어떤 형식이든 대화가 필요하다고 환영했습니다. 야당은 코리아 패싱을 우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건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패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대화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북미 관계가 빠르게 전개되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관람객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냐며 주도적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향해서 북한과의 협상 노력은 시간 낭비라고 충고했습니다. 네, 최근 공개된 대화 채널에 공을 들일 필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혜용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며 대북 강경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트위터에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리틀 로켓맨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며 에너지를 아끼고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마쿠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으로 북한이 대화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던 국무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일까지 싸잡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로켓맨에게 지난 25년 동안 잘 대해줬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가 모두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며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혜영입니다. 자, 황금 연휴입니다마는 요동치는 민심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상황들은 극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국 정치학 박사, 하은호 인하대 초빙교수, 서양호 도문정치전략연구소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 채널 두세 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미 간 대화에 관심이 쏠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게 무슨 소리냐? 틸러슨, 당신 그러면 안 돼. 거의 이런 투의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간의 약간의 좀 다른 소리들, 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서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지금 틸러슨 장관의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건 시간 낭비다라고 일축을 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기막힌 한 줄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이것 봐, 내 말 빨리 들어. 자, 저거 뭡니까? 이제 그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지금 전방에서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후방에서 하지 마, 걔들하고 말이 필요 없어. 이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이 즉슨 제재를 더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때려버려야 돼, 군사적으로. 예. 그 말이거든요. 협상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그 말이니까. 예. 틸러슨 장관이 앞에서 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내 말 들으란 말이야. 지금 저러고 있잖아. 아하. 때리기 전에 빨리 나하고 그 타결하자니까. 이제 그 말은 즉 전방에서 협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러면서 혹시나 나중에 잘못됐을 때 또 자신의 어떤 그 선견적인 지명 그리고 예.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그 두 가지 보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협상은 내가 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트럼프가 하는 말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틸러슨 장관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예. 전반적으로 틸러슨 장관이 전달한 내용의 지금 일부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많은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서 보면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시진핑 주석과 또 중국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 중에서
그래도 중국의 어떤 입장을 세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화의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늘 알다시피 직언직설이고 또 뭐 자기의 그런 감정을 전혀 숨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결국 협상은 내가 한다. 예. 그러니까 틸러슨이 지금 말하고 있는 협상은 지금의 협상의 때가 아니고 적절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맞춰지면 예. 이것은 내가 한다라고 해서 트윗에 다시 한번 그런 것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틸러슨이 나와서 하는 말은 트럼프와는 어떤 얘기가 되지 않은 자기 혼자만의 의견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실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이 맞습니다. 아하. 최대 압박과 관여, 예. 평화적인 방법 또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엔 당연히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예. 또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새로울 것은 없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예. 매번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예.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것이 이른바 협상 아닙니까? 예. 협상의 달인이고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고 그러니까 이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북한한테 끌려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아하, 예. 이것을 자신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온 후에 그 다음에 협상으로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하. 지금 틸러슨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 대표님이나 박 교수님이나 대체로 공이 보시면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한 듯한 두 사람이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역할을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완전히 어떤 예. 그 대화 하나하나 어떤 그 조사 하나하나까지 협의는 안 했겠지만 예. 대충 너는 전방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당황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해라. 라는 큰 틀 정도는 합의가 된 상황 아니겠나. 특히 이제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과 합의를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예.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 안 하고 이런 대화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고 결재를 한 상태에서 자신은 나가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말은 자기 마음이죠. 예. 뭐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트윗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당황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던 일 계속해라는 아하. 사전 어떤 그 합의는 다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안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틸러슨과 트럼프 간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오가고 있는 교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사님도 비슷하신 생각인 것 박사님 같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써주셨는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써주셨네요. 추석 연휴라서 고스톱. 예. 지금 신인균 대표나 박원근 교수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 뭐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핵 위기가 갑자기 어제 터졌다면 예.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딴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거 벌써 지금 최소한 몇 달 또는 몇 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더구나 최고조의 압박 끝에 이제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아직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린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장관이 엇박자를 냈다. 정말로 예.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미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계산되고 역할 분담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호. 박 교수님은 달리는 기차요? 네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준비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 역사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나 예. 리비아를 침공할 때도 보면은 거의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핵 문제 역시 보면 미국에서 틸러슨 장관이나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예.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북한의 대응 전략이나 모든 걸 그리고 외교 관계는 모든 거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그래서 치고 빠지는 작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계산된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계산된 작전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미리 탐지해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과정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때까지 인내를 해보다 안 되면 예.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몇 달일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화 국면을 뭔가를 카드를 가다가 정말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 이란을 보면 비완비 뭐 예. 폭격기라든지 그 핵 항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그렇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 모든 게 다 계산돼 있는 군사 전문가들의 계산된 전략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네네. 청와대가 거의 방관자나 아니면 관람객 수준으로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허. 평화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북미 대화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는 쭉 빠져 있고 예. 우리는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코리안 패싱이 돼서 예.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이 요번 그 긴 추석 연휴 동안 뭔가 국민들을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예.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코리아 패싱은요, 북한에 의해서 패싱 당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예. 미국에 의해서 패싱 당하는 거를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든 우리를 패싱 시키려고 했어요. 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제치고 미국하고 직접 협상하려고 하는 건 70년 동안 해왔던 일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북한의 전략이에요. 예.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단단한 이 한미 동맹과 공조 속에서 대응을 해왔는데 예.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이 한국 정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서 한국 정부를 제치고 직접 북한하고 협상을 할까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코리아 패싱의 본질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뭘 걱정할까? 미국은 한국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안보, 미국 국민들이 공격받지 않을 것을 더 중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컨대 아직 ICBM이 뭐 99.99%까지는 됐지만 100%는 아니라고 한다면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동결할게. 진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은 완성 직전 단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면 되지 않냐? 예. 라고 동결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자고 그럴 때 예. 미국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핵은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예.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라고 주장을 해주면 좋은데 예.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이제 급해서 좋다. 뭐 동결까지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협상을 해버리면 아하. 그러면 정말 이제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패싱당하고 네. 북한에 한국을 패싱시키려고 했던 전략이 먹히는 거거든요. 예. 그 점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꼭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대북한 전략에 있어서 공동의 보조를 계속 잘 맞춰갈 수 있느냐. 예. 기술적으로 협상은 미국이 나설 수도 있고 우리가 나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패싱의 핵심은 그거라는 겁니다. 네. 박사님 말씀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저는 1라운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라운드는 끝났다고요?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억제하는 건데 그것은 끝났다. 좀 아쉬운 말씀이지만 예. 사실은 실패한 거죠. 예. 이거는 뭐 제 판단이 아니라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예.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8개월 내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질 것이다. 핵탄두전진. 예.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가해지더라도 북한이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도 9월 15일 날 얘기한 것이 종착점이 보인다. 우리는 예. 끝장을 보겠다라는 얘기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 예.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라운드는 끝났고요.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 예. 거기서 한미가 어떻게 이 공조를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적정한 시점에서 틀림없이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동결을 선포할 겁니다. 어. 두 가지겠죠. 실전 운영 능력을 갖췄다라고 예. 자신감을 갖거나 아니면 제재가 강력히 지금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예. 때나 그럴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미국도 일단은 받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틸러슨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한국 정부는 뭐 당연히 환영을 할 거고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환영을 예.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대화의 장이 열려지는데
거기서 과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이냐. 예.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압박과 제재를 끝까지 이끌어가면서 비핵화를 일단 추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아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런 뭐 재개를 지금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한미가 같은 공조를 이루지 못하면은 예.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 협의체가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예. 고 박사님 말씀하신 코리아 패싱이라는 거에 대한 우려도 없어지는 거고 어허. 한미가 이 이후에도 어떻게 이 비핵화를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박원건 교수님 말씀에 예. 전부 동의를 하면서 예. 하나 이제 죄송합니다만 1라운드가 끝났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그 복싱 세계 타이틀전 12라운드까지 하죠. 예. 저 11라운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1라운드가 아니라 11라운드요? 1라운드면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 예. 아니고 이제 11라운드가 끝났어요. 11라운드가 끝났는데 포인트는 점수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이 딴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 미국이 2010년도부터 이란 제재법을 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진행을 했죠. 예. 2015년 7월 달에 타결을 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5라운드에 미국 케어를 시킨 겁니다. 예.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북한 문제는 11라운드까지 북한이 계속 포인트를 따라갑니다. 예.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불리해요. 판정까지 가면 지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여기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경제적 제재는 즉 판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나 이 정도 포인트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고 있는 측에서는 한 방을 한 방을 노려야죠. 예. KO를 노릴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 죽더라도 한 방을 그렇습니다. 야, 예. 예. 뭐 카드 계속 올리고 뭐 맞는 거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판정으로 지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케어 펀치를 노릴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결국 군사적 옵션을 말씀하시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거예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원 교수님 지금 상황 보면은 어쨌든 북한과 미국 간에는 강대강 대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리아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중국이요 참 온순한 양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뭐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미국에 협조를 하고 있는 예, 예. 상황이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결코 온순한 양이 됐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예. 겉 형국으로는 온순한 양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뭐 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예. 상당히 협조적인 것도 예.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달 18일 날 이제 제 9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예. 그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2기가 시작이 되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시진핑 체제에서는 시점이다라는 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삐거덕거린다든지 아니면 대치 국면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 체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은 또 하나는 이제 11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중국을 했죠. 방중을 하죠. 예. 그때도 일단은 어쨌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아마도 그 중국이 적극적인 이런 제스처를 보낼 거고요. 그럼에도 중국 그 정책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어제 10월 1일 국경절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그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꿈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국의 꿈이라는 것이 지난 100년간의 치욕적인 중국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예. 얘기거든요. 그 의미는 결국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중국의 정체성이 저는 바뀌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북한 체제의 네. 붕괴나 체제의 전환을 모색할 정도의 그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경 대표가 이제 11라운드 예. 점수로는 우리가 많이 뒤진 상황. 예. 역전시키려면 마지막 역전 KO밖에 예. 없다. 이게 군사 옵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군사 옵션을 정말 할 것 같잖아요, 지금. 예. 지금 신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이 중국한테 주는 강력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 압박감을 느끼지만 그래서 뭐 북한이 서울 위험 없는 군사 옵션 없다 이렇게 예. 나오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위험을 느끼는 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 박 교수 설명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그런데 예. 이 상황에서 역전 KO를 시켜야 되겠다고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네. 이거는
중국이 정말 원유라도 잠궈서 네. 북한으로 하여금 핵에서 후퇴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역전 KO 시키겠다고 하는 미국의 군사 옵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윤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이 갑자기 순환양처럼 네. 뭐 환상적인 방중이 될 것이다라고. 사실 립서비스는 돈은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시진핑이 저 정도 립서비스 하려면 이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군사 옵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전환점이 중국한테 달려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예. 트럼프와 시진핑이 과연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의해낼 것이냐가 마지막 어떤 그 시험대다. 이렇게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94년 그 1차 핵위기 때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마지막에 방북을 해서 김일성과 회담을 하고 예. 핵위기가 끝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북한에 가서 극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갔을 때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었냐. 정말 이틀, 3일 후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예. 지금 북한 공격할 수 있는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격할 수도 있다는 무력 시위만 비원비가 오고 이번 주에 이제 항공모함이 그 다음 주에 들어올 거고 뭐 이런 정도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정말 미국 군사력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안 받아주면 김일성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받아주면 정말 죽겠구나. 예. 그리고 러시아, 소련 뭐 해체되고 러시아 아까리도 못했죠. 중국 예. 지금 중국이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가장 그 강력한 어떤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나서주지 않으면 미국이 정말 내일 모레 공격하겠구나.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난 불리한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지금 정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내일이면 전쟁 나겠구나. 예.